소니, 난리난 BBC 해설 루턴타운 감독, 처음 보는 스타일, 경악. 프리미어리그 역대 개인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시어러가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재차 극찬했다. 토트넘은 31일 오전,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루턴타운을 상대로 2에서 1 역전승을 거뒀다. 손흥민은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후반 41분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올 시즌 15호 골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치며 득점 선두 홀란드를 3골 차로 추격하게 됐다. 프리미어리그 5위 토트넘은 루턴타운전 승리로 17승 5무 7패, 승점 56점을 기록해 4위 아스톤 빌라, 승점 59점, 추격을 이어갔다. 토트넘은 루턴타운을 상대로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베르너,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공격을 이끌었다. 사르와 비수마는 중원을 구축했고 우도지, 드라구신, 로메로, 포로가 수비진을 구성했다. 골키퍼는 비카리오가 나섰다. 양팀의 맞대결에서 루턴타운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타이트 총이 선제골을 기록했다. 타이트 총은 팀 동료 바클리의 패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이어받아 왼발 슈팅으로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전을 뒤지며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쿨루셉스키 대신 브레넌 존슨을 투입해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이후 토트넘은 후반 6분 상대 자책골과 함께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루턴타운 수비수 카보레가 문전 쇄도하던 베르너와 경합을 펼쳤고 카보레의 발에 맞은 볼은 골문 안으로 들어가 자책골로 연결됐다. 토트넘은 후반 41분 손흥민이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왼쪽 측면을 돌파한 베르너가 낮게 올린 크로스를 브레넌 존슨이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으로 내줬고 이것을 손흥민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루턴타운 골문을 갈랐다. 영국 BBC의 해설가로 활약 중인 시어러는 손흥민의 루턴타운전 득점에 대해 만약 그 위치에서 볼이 떨어졌을 때 한 명이 선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손흥민을 선택할 것이라며 약간 굴절된 손흥민의 슈팅을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손흥민은 루턴타운전 결승골과 함께 토트넘에서 개인 통산 160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1960년대 토트넘에서 활약한 웨일스 출신 공격수 클리프 존스 159골을 넘어서며 클럽 역대 득점 순위 단독 5위를 기록하게 됐다. 손흥민은 자신의 토트넘 통산 160번째 득점에 대해 내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 알지 못했다. 원클럽에서 10년 가까이 활약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자 나에게는 큰 영광이다. 나와 함께한 동료들과 감독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나타냈다. 또한 득점 기회를 놓친 이후 좌절했고 운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주장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싶었다. 팀이 승점 3점을 얻는데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루턴타운을 상대로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경기 최우수 선수 맘의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17,785명이 참여한 팬투표에서 80.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영국 데일리 메일과 풋볼 런던 등 다수의 현지 매체는 손흥민에게 양팀 최고 평점을 부여하는 등 맹활약을 인정했다. 이 단주마 같은 헛된 이적보다 낫다. 골 없지만 키패스 3회, 선 파트너 오른쪽 화살표, 250억에 완전 영입하자. 여전히 골은 없지만 그라운드에서의 영향력은 크다. 티모 베르너가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토트넘 호스퍼는 31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0라운드에서 루턴타운의 2에서 1승리를 기록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17승 5무 7패, 승점 56점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아찔한 위기를 맞이했다. 전반 3분 만에 루턴의 선제골을 허용한 것. 토트넘은 골대 불운과 골 라인 불운이 거듭되면서 어려운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후반전에 터진 자책골과 손흥민의 역전골에 힘입어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갔다. 베르너가 두 골에 모두 관여했다. 이날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베르너는 후반 6분 브레넌 존슨이 페드로 포로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낮게 깔아찬 크로스를 받기 위해 빠르게 달렸다. 공이 베르너에게 연결될 때 루턴의 카보레에게 맞으면서 그대로 골망 안으로 들어갔다. 손흥민의 득점 때도 베르너가 힘을 보탰다. 후반 41분 역습 상황에서 베르너는 손흥민이 보낸 공을 받았다. 이어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렸고 존슨이 이것을 받아 뒤로 흘려줬다. 볼을 넘겨받은 손흥민이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역전골로 이어졌다. 득점은 없었지만 토트넘 공격에 큰 역할을 해냈다. 베르너는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며 손흥민을 비롯해 데얀 쿨루셉스키, 파페 마타사르 등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했다. 전반 15분에 도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 옆으로 벗어났다. 또 지오반니 로셀소에게 패스를 연결해 브레넌 존슨이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공이 아슬아슬하게 골라인에 걸치면서 득점이 무산되기도 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목 기준으로 풀타임을 소화한 베르너는 팀 내 가장 많은 키패스 3회를 올렸다. 또 볼 터치 49회, 크로스 2회 성공, 드리블 1회 성공, 볼 경합 2회 성공 등을 기록했다. 베르너는 이번 겨울 단기 임대로 라이프치히에서 합류했다. 기록은 저조했지만 그라운드 위 영향력은 나쁘지 않았다. 주로 이 선에서 동료들과의 연계에 힘을 보태며 공격력을 더했고 최근 득점력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현재까지 리그 9경기에서 2골 2도움을 올리는 중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베르너를 두고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최근 완전 이적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베르너는 토트넘에서 행복하며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남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토트넘은 여전히 베르너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르너도 토트넘에 남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도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베르너는 시종일관 위협적이었다. 그의 움직임, 기술, 드리블은 훌륭했다. 임대 이적한 베르너는 1년 전 같은 시기 아르나우트 단주마의 헛된 이적과 비교해보면 토트넘에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그는 계속해서 1,500만 파운드, 약 250억 원, 위 여름 완전 이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고 보도했다. 3. 김민재 내친, 투힐. 자기 살 길은 알아놨다. 리버풀 유력 후보, 급부상, 충격. 다소 놀랍게도 그의 행선지 후보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명문 리버풀이다. 글로벌 미디어, 디 애슬레틱 기자인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애슬레틱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리버풀은 지난 2015년 부임 9시즌 지휘봉을 잡았던 독일 출신 위르겐 클롭 감독이 올 시즌 성적에 관계없이 사임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클롭 감독은 에너지가 고갈돼 당분간 감독직을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아울러 1년 쉰 뒤 지도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구단을 맡지는 않겠다며 리버풀과의 위리 지킬 것을 맹세했다. 리버풀 입장에선 클롭의 뒤를 이을 감독 선임이 시급하게 된 셈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사비 알론소. 현 바이엘 레버쿠젠 감독이 지금 몸 담고 있는 팀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원점에서 새로 후보를 알아봐야 할 상황에 몰렸다. 그런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실패 직전에 몰린 투엘 감독이 후보라고 온스테인이 주장한 것이다. 다만 투엘이 단독 후보는 아니다. 온스테인은 포르투갈 명문 스포르팅 리스본 지휘봉을 잡고 있는 후뱅 아모림을 비롯해 투엘, 이탈리아 세리에 A 인터 밀란 감독인 시모네 인자기, 역시 세리에 A 볼로냐 지휘봉을 잡고 있는 티아구 모타, 그리고 지난해 독일 축구대표팀에서 경질됐으며
바이에른 뮌헨 감독도 했던 한지 플리크를 후보 5명으로 꼽았다. 클롭의 엄적을 물려받기엔 다들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가장 이름값이 높은 후보가 바로 투엘 감독이다. 투엘은 클롭과 같은 독일 출신이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 지휘봉을 잡은 경험이 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8개월간 첼시 사령탑을 지낸 것이다. 성적도 나쁘지 않아 부임 첫 시즌이었던 2020에서 2021 시즌엔 첼시의 사상 두 번째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안겨주면서 자신의 이름값도 드높였다. 우에파 슈퍼컵,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월드컵 트로피도 첼시 감독 시절 들어올렸으며 FA컵에선 2회 연속 준우승, 리그컵에서도 한 차례 준우승을 했다. 임 감독이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이번 시즌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팀을 포르투갈 1부 리그 선두에 올려놓았으나 아직 빅리그 경험이 없다. 인자기는 지난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맛봤으나 이탈리아 최고의 구단인 인터 밀란에서 옮기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알론소가 리버풀을 가지 않기로 하면서 투엘 부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투엘은 지난해 3월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의 뒤를 이어 뮌헨을 맡아 부임 첫 시즌 3관왕을 외쳤으나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맥없이 무너지더니 분데스리가 우승도 최종전에서 라이벌 도르트문트가 패하면서 어부지리로 간신히 차지했다. 독일 축구협회 DFB 포칼은 부임하자마자 프라이부르크의 패에 8강에서 탈락했다. 이번 시즌은 더욱 무너져 뮌헨은 레버쿠젠에 승점 10점 이상 뒤지며 분데스리가 우승이 일찌감치 무산됐다. 입장에선 분데스리가 11연패를 일궈놓은 뮌헨 역사를 무너뜨린 셈이다. DFB 포칼은 지난해 10월 3부 리그 팀의 패에 충격 탈락했다. 남은 대회가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인데 8강에서 난적 아스널, 잉글랜드를 만날 뿐더러 준결승에 오르면 맨시티 혹은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기 때문에 우승하기가 쉽지 않다. 투엘 감독은 게다가 선수단과 끊임없는 불화설에 시달리더니 올 시즌 종료 후 퇴단하기로 지난 2월 확정된 상태다. 감독부터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지난 31일 도르트문트와의 라이벌전에서 0에서 2로 참패한 뒤 레버쿠젠 우승을 축하한다 며 일찌감치 수건을 던져 독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런 설화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감독이 우선 순위 후보 중 한 명이 된 것이다. 투엘은 이미 첼시를 지휘한 적이 있고 역시 빅클럽인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도 감독직을 했었다. 그런 이력이 맞아떨어져 리버풀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게 됐다. 뮌헨 팬들 혹은 뮌헨 수비수 김민재의 팬들 입장에선 갈 곳을 미리 알아보는 모양새여서 씁쓸할 것으로 보인다.